역전이 다루기의 치료적 측면. 이 책은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에서 역전이를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공적인 정신치료는 분명 역전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외의 많은 요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표현형, 지지적 연속선상에서 표현형의 끝쪽에 위치한 치료에서라면 전이를 해석하고 분열을 직면시키고 왜곡을 명료화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치료자가 환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신중한 정신역동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지지적인 전략을 선택한다면 격려, 조언, 칭찬, 재구조화, 교육, 자아기능의 직간접적 강화, 제한 설정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나 진단을 전제로 하죠. 거창하게 꼭 메디컬 쪽으로 어떤 진단명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담자를 만나면서 이분의 주된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 번에 내리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자료가 쌓여가면서 이분의 역동을 이분의 어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떤 배드 아브젝트가 있는지 혹은 배드 아브젝트 리레이션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분에게는 어떤 증상으로 혹은 어떤 성격 유형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평가한다고, 한 번 진단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는 이분을 돕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평가나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내가 했거나 다른 사람이 진단한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런 진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평가나 진단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면서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릉 내린 가설, 즉 평가나 진단을 기본으로 내담자를 돕는 과정을 인도롭게 가는 것이죠. 이 책의 1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를 다루는 것은 치료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치료자가 제한 설정에 실패함으로써 환자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거나 적대감과 가학성이 담긴 해석을 전달함으로써 환자를 향한 자신의 분노에 대응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없다. 치료자가 치료에 필요한 도구를 숙달했더라도 그런 도구가 압도적 감정에 의해 오염되고 손상된 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루어지지 않은 역전이는 환자와의 지속 가능한 치료 동맹 형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치료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자와 협력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은 효과적인 정신치료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치료 동맹은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매개체 중 하나로서 인용되어 왔다.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취약한 데다가 이런 인식은 치료자의 모든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에 의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전이 역전이 상현들이 끊임없이 치료 동맹을 위협한다. 치료 동맹과 관련된 측면 이외에도 역전이를 다루는 작업은 그 자체로 치료적일 수 있다. 다양한 표현형 및 지지적 개입들이 정신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전 장들에서 설명된 역전이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도 상당히 치료적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전이를 다루기가 어떻게 치료적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정신치료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기제에 대해 현재 알려진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분의 얘기는 그 치료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치료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자와 협력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은 효과적인 정신치료에 필수적이다. 근데 이런 얘기는 조금 제가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치료동맹 얘기는 보통 뉴라티카 환자들에서는 치료동맹이 처음부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보드라인 환자층들은 치료동맹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치료동맹이 있어야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들 얘기고 그리고 자아심리학자들 중에도 여기서 치료동맹이라고 하는 거 테러퓨틱 얼라이언스 혹은 워킹 얼라이언스 작업동맹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그거 자체가 전이나 역전이 문제이지 그거 자체도 해소돼야 될 것이다. 치료동맹 자체가. 치료동맹이라는 건 다른 쪽으로 보면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도 협력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해소해야 될 어떤 전이관계를 형성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치료동맹이라는 이런 이론 자체도 반대하는 이론이 있을 뿐더러 치료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궁극적으로는 치료동맹 자체에 대한 분석도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보드라인 환자들의 경우는 처음에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분들은 이 보드라인 환자들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료관계에 들어가면 대부분 부정적인 전이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속고 있을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에 오신 분이 나한테 아주 자기 나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특히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전이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전이를 우리가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이 굉장히 협조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과거에 자기를 침해했던 대상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무조건 순종적으로 대했던 어떤 패턴이 여기서 재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원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원대상에게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하지 못했던 그 패턴 때문에 이분은 똑같이 나한테도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나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 동맹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도 치료해야 돼요. 침묵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이번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하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와서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하고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말을 뭐라고 하면 몰라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항이 있는데 그 치료 동맹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그 저항 자체를 이 사람의 불편한 정서를 그냥 포용하고 컨테인하면서 담아주고 가고 있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롱텀으로는 처음부터 치료 동맹이 일어나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치료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분들은 치료에 나가는데 치료가 오래되다 보면 여기서 치료 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발달해 나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심한 보드라인 환자들은 치료 동맹이 있어야 치료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처음부터 치료 동맹이 안 일어나요. 이분들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제가 돕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애를 써보죠. 선생님도 통찰을 좀 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좀 저한테 털어놓으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분 대답 안 해요. 치료 동맹을 할 만한 어떤 이고 스탠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분들은 바로
치료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치료 동맹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보더라인 환자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료 동맹이 없는 상태에 치료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보통 이제 전이 상태로 보면 이분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데, 부정적인 상태를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어렴풋이 드러내다가 점점 안전해지면 자기 화나고 불편한 것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나중에 이번에 파스티브 출연습을 그때 출연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이가 오히려 늦게 출연하는 거지, 긍정적인 전이가 먼저 발생하고 부정적인 전이가 온다고 보는 것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전이로 느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전이가 숨어있는 상태가 위장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보더라인 환자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들하고 협조해서, 내가 이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이분도 자기가 성찰하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이게 뭔가 치료가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실망을 하는 거죠. 이분은 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 패턴 자체가 이런 부정적인 전이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더라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 동맹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저의 그 액션이 있어도 리액션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상황에 계속해서 아무 반응도 없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치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전문 치료자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아니고 어떤 때는 엄청난 공격성들이 나오니까 더 괴로운 거죠. 네. 막무가내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참 갑갑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요. 예. 다 그렇게 어려운 환자들은 아니니까 뭐 지레 겁먹을 건 없는데 그런 환자들도 있는 거죠.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고 원래 그래야 된다 싶기도 한 게, 뭐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다른 대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도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면은 결국은 일단 부정적인 전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자를 대하는 상담자 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역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긍정적 전이를 기대하거나 부정적 전이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면은 첫 번째 겪는 현상은 저는 부정적 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경험상으로 뭐 2년, 3년을 기다려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 전이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걸린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부정적 전이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해결하려고 없애려고 애를 쓰면은 애를 쓸수록 오히려 부정적 전이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자가 치료에 오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태도가 전혀 치료에 협조하는 태도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가 아주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특히 성격 유형이나 이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내적 대상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은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삶이 즐거워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괴로워서 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니까
사람 안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정서나 생각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 지금 분노나 공격성이나 혼란이나 두려움 같은 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남 모르는 나를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걸 나한테 아주 호의적이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만났는데 사람 괜찮고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주 처음에 우리가 첫 인상 가지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분들이 어쩌면 아주 초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톱을 드러내지 상황을 지금 정찰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떤 대상인지 드러나기 전에는 오히려 자기 모습이 얌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상당히 갈 텐데 이걸 파지티브 전이가 일어나서라고 이거라고 치료 동맹이 잘 일어났다고 착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그린손 책이 있었죠. 그린손의 정신분석 그 치료 기법에 대한 책에서 이분이 작업동의 이론을 아주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실패한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한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작업동에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6개월이 알았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지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래 몇 개월씩 지나서야 겨우 이제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작업동맹을 뭐라고 할까요? 이론적으로 이런 게 형성되고 좋다는 정도를 벗어나서 이게 있어야 치료가 된다고 하는 꼭 필요한 요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환자층을 보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 동안 이분 내기 사례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분은 6개월 동안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정신 분석에서는 처음부터 치료로 들어가요. 바로 치료 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아심리학자들은 몇 개월 동안은 이분을 환자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환자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보는 기간으로 몇 개월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거죠. 한 2개월 만나보고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치료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는 무슨 얘기 당신이 상당히 건강해서 내 얘기를 잘 알아듣고 자유현상도 좀 하고 그래서 치료에 협조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환자는 요즘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층은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담해 줘야 될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보더라인 레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접근이 거의 안 되는 분들이에요. 해석적인 접근이 되는 분들은 요즘 워낙 교육도 많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니까.